장마, 특히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고 여기에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장마철에는요, 특히나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우선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여기 얘기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11일 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 영상들이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요, 이 보행로에 성인 발목을 덮을 정도로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아하. 커뮤니티 시설은 아예 물에 잠겨 침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입주민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화단 일부도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주민들이 관리 직원들과 함께 청소 도구를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과 로비에 있는 저 빗물들을 모두 퍼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여기가 입주를 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침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아파트 놀랍게도 올해 3월에 입주한 4개월 차 야. 신축 단지입니다. 네. 매매가 면적별로 20억에서 30억을 호가한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야. 그런데 넉 달 새 벌써 두 번째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달에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건설사는 이 시공상의 하자는 아니고 이 배수로에 뭔가가 쌓여 있어서 빗물이 역류한 것이다. 이렇게 배수로를 정비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근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요새 신축 아파트들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흑석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도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아하. 이 개포동의 아파트에 이어서 또 침수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인데요. 로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물이 고이고요. 침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입주자 카페와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입주민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로비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바닥이 진흙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야. 그리고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물을 막아놓은 모습도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비층에서 또 물이 차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무순위 청약, 소위 이제 줍줍 청약이라고 해서 이 93만 건에 넘는 이 신청이 몰려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아파트였는데, 저도 기사 봤어요. 그 맞습니다. 아파트군요. 그 아파트인데요. 저렇게 침수가 돼서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사실은 입주한 지 12일 만에 침수가 발생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입주한 지 12일 만에요? 맞습니다. 와. 입주를 했는데 12일 만에 이 침수가 돼서요. 지하 주차장,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다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아예 연회장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일단은 이 건설사 측은 그 빗물바지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침수가 일어난 것이지, 일단은 우리가 잘못 시공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1차 복구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보완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가 설명했던 서울 개포동 아파트하고 지금 설명 주셨던 서울 흑석동 아파트하고 건설사가 같다면서요? 맞습니다. 같은 건설사에서 이제 시공을 한 건데요. GS건설이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흑석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파트 자체의 물샘으로 인한 침수인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몰아치다 보니까 이 방수턱을 넘어서 물넘침이 발생해서 이렇게 침수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은 아파트 배수 용량이 넘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쭉 쌓아서 더 이상 이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이 개포동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빗물이 단지 내에 급격하게 유입이 돼서 저렇게 침수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빗물이 워낙 이제 단시간에 집중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저지대에 위치한 저 아파트 단지 경우에는 저렇게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고요. 네. 일단은 부실 시공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부실 시공은 아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래도 참 신축 아파트면 비 웬만큼 오고 이러면 끄떡 없어야 되는데, 근데 신축 아파트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파는 데까지만 좀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되게 그렇잖아요. 막 청약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입지가 좋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떠들썩하다가 맞아요. 막상 딱 입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어떻게 매매가 되느냐, 집값이 오르 이 정도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얘가 좋느냐 안 좋느냐 이런 평가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저런 좀 부실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설사 입장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저지대라서 그렇다. 아니 저지대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지대인 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건설사 분들일 거고요. 저지대인 줄 알고 설계하고 다 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배수 용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요. 서울 시내에서 저렇게 홍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충분하게 넓게 크게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건설사가 책임을 온전히 회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한 전문가는요,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와서 사실 침수가 됐다면 건설사의 문제를 묻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뭐 이상기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폭우가 내린 것이 이제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사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겪으면서 사실 시공이 들어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후우가 내릴 것을 예상을 했다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배수관을 조금 더 큰 배수로를 만들거나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적정하게 우리가 빗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를 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도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닐까요? 아, 배수를 좀 넓게 하고 어쨌든 침수가 되는 게 최근에 잦으니까 배수를 좀 넓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민지숙 기자, 작년에 장마철에 왜 강남 일대에 침수됐을 때 네. 남자 한 분이 그 차 썬루프 위에 올라가서 이제 휴대폰 하던 모습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또 비슷한 게 있었다면서요? 네,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만요. 작년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설명해 주신 그 사진의 한 남성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요. 영화 포스터로 뭔가 쓰이기도 하고 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된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맞습니다. 자신의 차량 위로 저렇게 올라가 있는 남성, 사실 차를 뺄 수도 없는 정도로 저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사실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자기가 가진 자동차인데 맞아요. 그 위에서 저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래서 서초동 제네땡땡 현자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요, 이 경북 경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지하차도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의 남성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저 이제 사진이 이제 올해 사진이죠? 맞습니다. 지하차도 아닌데요. 저렇게 물에 잠긴 차량 위로 올라가 있는 남성, 아이고. 썬루프남이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썬루프를 열고서 탈출을 해서 전화를 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온라인에서는요, 이 사진들이 약간 흥미거리로 화제가 됐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또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퀴가 이미 잠길 정도라면 네. 사실상 차량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무리하게 운전을 하시고 차량과 같이 이동을 하시려고 하다가 네. 본인도 대피할 시점을 놓치거나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차량에서 나오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침수된 지역에 물을 헤치고 대피를 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오히려 차량의 가장 높은 뭐 지붕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셔서 네. 오히려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민수 대변인 혹시 이렇게 차량 운전해서 가는데 네. 침수가 됐어요. 아까처럼 저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 사진만 봐도 저는 현자라기보다는 위험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살았으니까 저게 이제 무슨 화제가 되고 그러지. 만약에 떠내려갔거나 아유. 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뭐 원론적입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거. 대중교통 이용이 제일 중요한데 보면은 지난해에도 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긴다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내려갔다가 아들이 불행한 사고를 맞아요, 당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기 좀 전에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차가 아무리 비싸고 바로 어제 뽑은 새 차라고 해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고 저도 일전에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이 물이 차량 바퀴를 넘어서고 문을 막는 순간 수압 때문에 어지간한 그 힘이 센 건전한 남성도 열기 힘들다는 안 거죠. 열리지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바퀴 좀 잠기는 것 같으면 좀 아깝고 좀 그렇더라도 빨리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문 열고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차량 침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게 지난해 8월에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 침수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라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침수된 도로나 아니면 지하로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급류하천에도 내가 그래도 차를 잘 잡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어 높이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잠길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선 것 같다라고 하면 썬루프라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탈출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탈출을 한 경우에는 물보다 높은 곳이라든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지민 변호사의 설명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 이 비가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지금 대전 갑천의 만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팍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